박정숙은 거실 창가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65세가 되어 은퇴한 지 3년째. 35년을 고등학교 교단에서 보낸 그녀는 이제 조용한 일상 속에서 안식을 찾고 있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라고 해도 될 법한 상황이었지만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지혜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코코가 들어왔다. 말티즈 3마리 중 하나를 아들이 데려온 것이었다. 박정숙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나이 먹은 사람이 개를 기를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코코가 자신의 손을 얹는 순간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박정숙은 코코를 안았다. 코코는 그녀의 얼굴을 깨물어 뜯듯 핥았다. 작은 코를 박정숙의 손가락에 비비며 장난을 쳤다. 코코, 우리 함께 있자. 할머니와. 거실의 문이 열렸다. 며느리 이지혜가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여성이었다. 약국 일로 바쁜 와중에도 집안일을 챙기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정숙을 바라보는 눈길은 항상 검사하는 듯했다. 어머니, 코코 부탁드려요. 박정숙은 고개를 들었다. 응, 지혜. 뭘 해야 하는데?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를 박정숙에게 건넸다. 그 위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건 코코의 하루 일정이에요. 어머니, 이대로만 해주세요. 박정숙은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글씨는 작지만 명확했다. 아침 8시 산책 30분. 오전 10시 간식 급여. 정오 물 마시기. 오후 2시 휴식 최소 2시간. 오후 4시 산책 45분. 저녁 6시 저녁 사료 급여 정해진 양. 저녁 8시 놀이 시간 1시간. 밤 10시 취침. 주의사항 목욕은 목요일 오후 3시에만. 전문 샴푸 사용. 다른 샴푸 절대 금지. 박정숙은 메모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정해놨네? 네, 어머니. 코코는 규칙이 중요해요. 걔는 일관성 있는 생활 패턴이 있어야 정서가 안정된대요. 박정숙의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35년을 교직에 있으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본 자신이 지금 이 어린 여자에게 규칙과 질서에 대해 배우고 있다니. 알겠어. 지혜, 꼭 이대로만 해주세요. 코코가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지혜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다. 동창회에 가는 길이었다. 박정숙은 코코를 바라봤다. 코코는 지혜를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제잘거렸다. 코코는 엄마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할머니랑 있어야 해. 박정숙이 코코를 안으니 지혜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코코 잘 봐주세요.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하겠니?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온화함이 가득했다. 35년간 학생들을 대했던 교사의 목소리였다. 지혜는 그 목소리를 듣고 비로소 안심이 되는 듯했다. 그럼 저 동창회 다녀올게요. 10시쯤 돌아올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갔다 와라. 박정숙은 손을 들어 지혜를 배웅했다. 현관문이 닫혔다. 그제야 박정숙은 코코에게 온전히 관심을 돌렸다. 자, 우리 코코. 이제 할머니와 둘이네. 박정숙은 메모지를 내려놨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쪽에 치워놨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였다. 메모지에 따르면 지금은 정오에 물을 마신 후 휴식 시간이었다. 하지만 박정숙은 다르게 생각했다. 코코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지. 정해진 시간에 마신다고 뭐 하는 소리야? 박정숙은 코코를 거실 창가의 쿠션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자신도 옆에 누웠다. 코코는 박정숙의 가슴 위에 올라타더니 그곳에서 편안해 보였다. 코코, 넌 규칙보다는 사랑이 더 필요해. 알지? 박정숙은 코코의 부드러운 털을 쓸어내렸다. 밖으로는 해가 질 무렵에 따뜻한 빛이 거실을 밝히고 있었다. 한강은 여전히 흘러갔다. 그리고 박정숙의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왜 자꾸 나를 신뢰 못할까? 내가 코코한테 뭘 잘못할까? 박정숙의 중얼거림에 코코는 그저 박정숙의 얼굴을 하질 뿐이었다. 그 작은 하름이 박정숙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오후 4시가 되자 박정숙은 코코를 일으켜 세웠다. 메모지에는 오후 4시 산책 45분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박정숙은 정확하게 45분을 재려고 하지 않았다. 자, 코코, 산책을 나가자. 할머니와 함께. 아파트 단지의 산책로는 저녁 햇살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다. 박정숙은 코코의 목줄을 들고 천천히 걸었다. 코코는 여기저기를 맡으며 즐거워했다. 메모지에는 동쪽 공원 선호라고 적혀 있었지만 코코는 자유롭게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 그래, 코코야. 아무데나 가도 돼. 할머니가 있으니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올 때쯤 박정숙의 시계는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메모지의 규칙을 20분 넘겼다. 하지만 코코는 행복해 보였다. 저녁 6시 박정숙은 지혜가 준 사료를 꺼냈다. 그리고 코코 앞에 놓았다. 코코는 열심히 먹었다. 박정숙은 코코의 곁에 앉아 그것을 바라봤다. 밤 10시가 가까워졌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혜가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동창회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코코를 찾았다. 코코, 엄마 여기 있었어? 코코는 지혜에게 달려갔다. 지혜는 코코를 안으며 박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니, 코코 잘 봐주셨어요? 응, 잘 지냈어. 코코가 착하네. 박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가 숨어 있었다. 작은 서운함, 작은 불신감,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코코를 안은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박정숙은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한강을 바라보는 창가에서 그녀는 메모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다. 마치 중요한 문서를 읽는 것처럼 35년을 가르친 사람도 신뢰 못 받는 세상이구나. 박정숙의 중얼거림은 조용했지만 그것이 담은 감정의 무게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 밤 박정숙은 혼자 거실에서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목요일 오후 3시 지혜는 직장을 일찍 나왔다. 코코의 목욕 시간이었다. 그녀는 현관을 열자마자 코코를 찾았다. 코코, 목욕 시간이야. 박정숙은 거실에서 코코와 있었다. 코코는 박정숙의 무릎에 앉아 있었고 둘 다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코코요. 지혜가 손짓을 했다. 박정숙은 천천히 코코를 내려놨다. 코코는 손을 깨물어 뜯지 않으려고 저항하듯 박정숙의 팔에 매달렸다. 지혜는 코코를 욕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이미 전문 샴푸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욕실에서 지혜가 나왔다. 코코는 타올에 쌓여 뽀송뽀송해졌다. 지혜는 코코의 드라이를 시작했다. 1시간 후 지혜는 욕실에서 나왔다. 코코의 목욕이 완벽하게 끝난 것이었다. 코코는 더욱 예뻐 보였다. 그런데 지혜의 표정이 급변했다. 그녀는 박정숙을 바라봤다.
그리고 물었다. 어머니, 지난주에는 코코를 목욕시키셨어요? 박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내가 목욕을 시킬 이유가 뭐가 있니? 이미 깨끗한데. 지혜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코코는 목욕이 필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규칙이 그리 중요해? 박정숙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35년 동안 누르고 있던 것이 처음으로 터져나가는 순간이었다. 코코의 피부가 민감해서요. 정기적으로 목욕을 해야. 내가 35년을 교직에 있으면서 본 아이들 중에 정기적으로 목욕하지 않아서 문제 있었던 아이가 몇이나 있었냐고? 코코도 마찬가지야. 신체 청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박정숙은 일어섰다. 그게 뭔데요? 신뢰야. 사랑이야. 넌 날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따위 규칙을 만드는 거야. 나한테 코코를 맡기면서도 날 못 믿는다는 느낌이 자꾸 묻어난다고. 지혜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어머니, 저는 그만. 이제 코코는 내가 돌보자. 넌 신경 쓰지 마. 박정숙은 코코를 자신의 팔에 안았다. 코코는 박정숙의 목을 감싸며 짹짹거렸다. 코코는 엄마 따라가고 싶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도 코코가 필요해. 박정숙이 그렇게 말했을 때 현관문이 열렸다. 도윤이가 들어온 것이었다. 도윤이는 아내와 어머니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코코가 목욕했네. 예뻐졌는데? 도윤이의 목소리는 밝았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혜는 도윤이를 바라봤다. 여보, 어머니가. 뭐가 뭐했어? 도윤이는 신발을 벗었다. 어머니가 코코를 맡기면서 정한 규칙을 안 지키셔서요. 박정숙은 도윤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규칙 말고 신뢰를 먼저 생각해봐라. 엄마가 코코를 사막에 버리지는 않을 것 같지? 도윤이의 얼굴이 경색되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코코가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숙은 도윤이를 바라봤다. 그 순간 뭔가가 박정숙의 가슴에서 툭 떨어져 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 칼을 꽂은 듯한 느낌이었다. 넌 엄마 말을 듣지 않을 거구나. 박정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박정숙은 코코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거실에 남겨진 도윤이와 지혜는 서로를 바라봤다. 지혜는 조금 불안해 보였다. 여보, 어머니가. 어머니는 원래 이렇지. 피곤하신 걸 거야. 도윤이는 신문을 펴들었다. 마치 지금 벌어진 일을 외면하듯이. 박정숙의 방에서는 코코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코코, 할머니가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네. 박정숙은 코코를 더 깊게 안았다. 그 밤 박정숙은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코코는 박정숙의 가슴에서 자고 있었다. 하지만 박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35년간 자신이 학생들에게 말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세요.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그런 말을 했던 교사였다. 그런데 이제 자신은 자기 아들의 집에서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는 존재라곤 코코뿐이었다. 도윤이, 넌 왜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박정숙의 속삭임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오직 코코만이 박정숙의 슬픔을 알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박정숙은 거실에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방에만 머물렀다. 코코는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먹기 위해 거실에 나갔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박정숙과 함께했다. 도윤이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내는 조용했지만 어머니는 침묵으로 대항하고 있었다.
어머니, 식사 준비가 다 되었으니 나오세요. 도윤이가 문을 두드렸다.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은 밥 생각이 없으니 괜찮다. 어머니. 도윤이는 잠시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 그날 저녁 박정숙은 가족에게 물었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도윤이, 너 기억하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도윤이는 숟가락을 들었다. 네, 엄마. 그때 너는 대학을 떨어졌어. 그리고 모두가 널 폄하했어. 담임 선생님도 선배들도.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했어? 지혜는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다. 엄마가 저를 믿어줬어요. 그래. 엄마는 너를 믿었어. 그리고 우리 아들, 이제 변호사가 됐잖아. 도윤이는 밥을 내려놨다. 그런데 이제 엄마에게는 뭐냐고? 신뢰 대신 규칙? 지시? 감시? 지혜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는 코코를 걱정해서. 넌 말하지 마. 나는 우리 아들과 얘기하는 거야. 박정숙은 도윤이를 바라봤다. 도윤이 3년을 생각해봐. 엄마가 너희 집에 와서 몇 번이나 상처를 받았니? 니. 아내가 엄마 그 방법은 구식이에요. 엄마 요즘은 이렇게 해요라고 말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어? 도윤이는 답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외면했지. 그게 엄마를 대하는 너의 방식이었어. 박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35년간 교사로서 강한 목소리를 유지해온 그녀도 지금은 눈물을 참고 있었다. 엄마가 물을 끓일 때 했니? 아내가 엄마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라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어? 엄마가 청소를 할 때 네 아내가 엄마 제가 보여드릴게요라고 했을 때 너는 뭐라고 했어? 도윤이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자신이 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조용히 무시를 당해왔어. 그리고 그걸 다 참고 있었어. 왜냐하면 넌 엄마 아들이고 엄마는 너를 사랑하니까. 하지만 이제는 박정숙이 말을 멈췄다. 이제는 엄마가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겠어. 손자도 없고 며느리에게는 신뢰받지 못하고 아들은 아내 편만 들어주고. 박정숙은 밥을 놨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도윤이는 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지혜가 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어머니가. 지혜, 엄마 말이 맞다. 도윤이는 자신의 팔을 빼고 일어섰다. 40년을 살면서 처음 깨달았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아들인지. 도윤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지혜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다. 밥상 앞에서 모든 것이 깨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 밤 박정숙은 자신의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3년간의 기록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일기장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메모해둔 작은 것들이 있었다. 2021년 4월 내가 만든 된장국을 너무 진하다고 지혜가 말함. 도윤이는 웃기만 함. 2021년 7월 내가 청소한 방을 보고 지혜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말함. 2022년 1월 도윤이 생일 선물로 준 드라마 시리즈. 지혜가 요즘 엄마들은 이런 거 본대요라고 말함. 2022년 9월 코코를 입양함. 지혜의 규칙이 시작됨. 2023년 3월 코코 목욕 때문에 첫 싸움. 박정숙은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너무 약했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나? 코코가 박정숙의 다리에 올라왔다. 박정숙은 코코를 안았다. 코코, 할머니는 이제 뭘 해야 할까? 코코는 박정숙의 얼굴을 핥았다. 그것이 유일한 답변이었다. 며칠 후 도윤이는 자신의 방을 나왔다.
그는 어머니의 방을 노크했다. 엄마, 들어가도 돼? 박정숙은 한참을 시간을 두었다가 답했다. 그래, 들어와. 도윤이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코코는 어머니의 무릎에 있었다. 엄마, 미안해. 도윤이는 침대 옆에 앉았다. 뭐가 미안한데? 모든 게 엄마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엄마가 상처받는 걸 외면해서, 그리고 도윤이가 말을 멈췄다. 그리고 지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아니, 뭐가 통제라고 말해. 엄마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해서, 그거야. 박정숙은 도윤이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후회가 묻어 있었다. 도윤이, 네가 미안한 건 좋은데 이것만은 명심해. 박정숙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35년 교사 박정숙의 목소리로. 엄마가 원하는 건 뭐가 아니야. 엄마가 원하는 건 존엄성이야. 이 집에서 엄마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그것.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박정숙은 천천히 일어났다. 우선 우리는 가족회의를 해야 해. 모두가 함께. 도윤이는 밖으로 나가 지혜를 불러왔다. 거실의 테이블에 세 사람이 앉았다. 박정숙은 가장 앞자리에 앉았다. 우선 나는 이 집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 박정숙이 말을 시작했다. 지혜, 내가 이 집에 온 지 3년. 그동안 너는 날 교정하고 싶었어. 내 방식이, 내 습관이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말할 게 있어. 박정숙은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너를 바꾸고 싶지 않아. 넌 훌륭한 여자야. 하지만 내가 하나만 부탁하고 싶어. 나를 신뢰해 줄래? 지혜는 입을 열었다 다물었다. 그리고 도윤이, 너도. 박정숙이 아들을 바라봤다. 엄마와 너의 아내 사이에서 엄마를 선택해 줄 수 있니? 아내를 버리라는 게 아니야. 엄마의 존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냐는 뜻이야.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정숙은 천천히 일어섰다. 코코는 이제 내 거야. 니들은 코코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코코의 주인은 이제 할머니야. 박정숙이 코코를 안았다. 코코는 박정숙의 팔에서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박정숙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내가 이 집에서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 손자도 없고 너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생각했어. 박정숙은 자신의 손가락을 탁 세웠다. 내 유산은 어떻게 할까? 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뭔 말씀을. 지금 당장 결정할 건 아니지만 내 재산이 어디로 갈 건지. 너희가 나를 선택해주면 나도 너희를 선택할 거야. 하지만 지금처럼이면. 박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윤이는 흰색으로 변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엄마, 미안해. 정말. 나는 이제부터 바뀔 거야. 약속할게. 박정숙은 도윤이를 바라봤다.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래? 그 밤 집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변화의 침묵이었다. 박정숙은 코코를 안고 거실 창가에 앉았다. 한강은 여전히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정숙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코코.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가득했다. 그 다음 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월요일 아침 박정숙은 코코를 데리고 나갔다. 지혜가 정한 산책 시간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산책을 했다. 지혜가 어머니, 코코 산책이 라고 시작하자 박정숙은 말했다. 코코는 이제 내 개야. 내가 언제 산책을 시킬지는 내가 정해.
지혜는 입을 다물었다. 도윤이는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요일 박정숙은 코코의 사료를 바꿨다. 지혜가 사온 처방식 사료 대신 자신이 직접 만든 닭가슴살과 현미밥을 섞은 음식. 코코는 그것을 더 맛있게 먹었다. 어머니, 그 사료는 코코가 더 좋아하네. 너 봤지?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도전이 담겨 있었다. 수요일 박정숙은 코코를 자신의 방으로 가져가기 시작했다. 밤에는 코코가 지혜의 방이 아닌 박정숙의 방에서 잤다. 코코는 박정숙의 품에서 더 깊게 잤다. 목요일 코코의 목욕 시간이 다가왔다. 지혜는 박정숙을 기대했다. 하지만 박정숙은 다르게 행동했다. 코코는 내가 목욕시킬 거야. 세면대와 미온수로. 어머니, 코코의 피부는 괜찮아. 내가 이미 봤거든. 박정숙은 코코를 욕실로 데려갔다. 전문 샴푸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냈다. 코코는 조용했다. 마치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이. 금요일 도윤이는 퇴근 후 어머니를 찾았다. 엄마, 코코 어딨어? 우리 방에서 쉬고 있어. 요즘 코코가 자꾸 피곤해해. 아마 지금까지의 규칙이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 도윤이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엄마 말이 맞았어. 도윤이가 자신의 방에 들어간 후 거실은 조용했다. 지혜는 밥을 차리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해 있었다. 주말 박정숙은 코코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다. 먼 공원으로. 지혜가 어머니 코코를 이라고 부르자 박정숙은 돌아봤다. 코코가 넓은 공간에서 뛰놀고 싶어 해. 내가 정한 동쪽 공원에만 갈 수는 없지. 박정숙과 코코는 햇살 좋은 공원에서 2시간을 보냈다. 코코는 다른 개들과 놀며 행복해했다. 박정숙은 벤치에 앉아 코코를 바라봤다. 한 할머니가 박정숙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그게 참 깔끔하네요.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 같아요.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나는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요. 규칙이 아니라.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박정숙은 깨달았다. 자신이 한 일이 올바르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올 때 저녁 햇살이 따뜻했다. 코코는 박정숙의 팔에 안겨 졸고 있었다. 박정숙은 중얼거렸다. 코코, 우리 했어. 그 밤 도윤이는 지혜와 대화를 나눴다. 지혜, 엄마가 맞아. 코코가 이제 훨씬 행복해 보이지 않니? 지혜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나 엄마가 뭘 원하는지 이제 알겠어. 엄마는 코코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가 필요한 거야. 금요일 저녁 박정숙은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거실 테이블에 3사람이 앉았다. 코코는 박정숙의 옆에 있었다. 박정숙은 한 장의 종이를 펼쳤다. 그것은 자신이 지난 3년간 적어둔 기록이었다. 이건 내가 이 집에 와서부터 기록해둔 거야. 박정숙이 읽기 시작했다. 2021년 4월 지혜가 내가 만든 국이 너무 진하다고 했어. 나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어. 왜냐하면 그 국은 도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국이었거든. 박정숙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다. 2021년 7월 지혜가 내가 청소한 방을 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어. 나는 35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은 방을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봤어. 그런데도 내 방법이 비효율적이라고 들었어. 도윤이의 얼굴이 굳어졌다. 2022년 1월 도윤이는 내 생일 선물로 드라마 시리즈를 사줬어. 그건 정말 예쁜 선물이었어.
하지만 지혜는 그날 요즘 엄마들은 이런 걸 본대요라고 말했어. 도윤이, 넌 뭐라고 했니? 도윤이는 답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안 했지. 그냥 웃고 넘어갔지. 박정숙이 다시 종이를 들었다. 2023년 3월, 코코 때문에 처음 싸웠어. 그리고 도윤이, 넌 뭐라고 했어? 코코가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정숙은 도윤이를 바라봤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건 엄마가 뭐가 중요한데 코코가 괜찮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뜻이야. 내 감정은 상관없고 그냥 코코가 괜찮으면 되냐는 거지. 지혜는 눈을 내려봤다. 도윤이는 침을 삼켰다. 박정숙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해. 이 집에서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지. 그리고 내 재산을 어디로 보낼지. 박정숙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지혜, 나는 너를 바꾸고 싶지 않아. 너는 그냥 넌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도윤이는 달라야 해. 박정숙이 아들을 바라봤다. 도윤이, 너는 이제 선택해. 엄마를 선택할 거야? 아니면 아내를 선택할 거야? 도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뭔? 답해줄래? 아니면 시간을 줄까? 하지만 시간을 주면 내가 다른 길을 찾을 거야. 내 나이엔 남은 시간이 많지 않거든. 도윤이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은 많이 들었어. 행동을 보고 싶어. 박정숙이 종이를 탁 내려쳤다. 그리고 지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해주고 싶어. 박정숙이 지혜를 바라봤다. 넌 왜 내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어? 내 국도, 내 청소도, 내 코코 돌보는 방법도? 지혜는 답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알아. 넌 불안한 거야. 내가 도윤이를 데려갈까봐. 그래서 자꾸 내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지. 박정숙의 말이 정확했다.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족은 신뢰가 기본이야. 그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 박정숙은 일어섰다. 이제 내가 뭘 할지 생각해 볼 거야. 넌 3개월을 줄게. 3개월 안에 이 집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여기를 떠날 거야. 내 재산과 코코를 데리고. 박정숙은 코코를 안았다. 코코, 우리 가자. 그 밤 도윤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될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깨달았다. 그가 문을 두드렸다. 엄마, 들어가도 돼? 그래, 들어와. 도윤이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코코를 안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야?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박정숙은 도윤이를 바라봤다. 잠깐, 뭐라고? 아니,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난 지혜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는 항상 누군가를 선택해야 했거든. 엄마를 버리고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삶은 싫어. 박정숙은 도윤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도윤이, 엄마는 너한테 이혼하라고 말한 게 아니야. 엄마는 엄마의 존엄성을 원했을 뿐이야. 알아, 엄마. 하지만 난 이제 알겠어. 우리 가족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나도 그 문제의 일부였어. 그래서 나는 바뀌고 싶어. 이혼이든 뭐든. 박정숙은 도윤이의 손을 잡았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해줄래? 뭐든지 엄마. 지혜와 진정한 대화를 해봐. 그리고 둘 다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봐. 서둘러서 결정하지 말고.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3주가 지났다. 도윤이와 지혜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침묵 속에서 지혜는 상담사를 찾아갔다. 자신이 왜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는지, 왜 자꾸 박정숙을 무시했는지 알기 위해. 그 과정에서 지혜는 깨달았다. 자신의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불안감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지혜는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혜는 항상 완벽해야 했다. 그리고 그 완벽함은 자신의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에게까지 투사되었던 것이었다. 화요일 저녁 지혜는 박정숙의 방을 노크했다. 어머니,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정숙은 지혜를 들었다. 코코는 박정숙의 옆에 있었다. 무엇이든 좋아. 앉아. 지혜는 앉았다. 그리고 울었다. 오랫동안 울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박정숙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계속해. 저는 불안했어요. 남편이 저를 버릴까봐. 그래서 모든 것을 제 방식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코코도 어머니도. 그리고 제 불안감은 어머니에게 상처를 줬어요. 지혜가 눈을 들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박정숙은 지혜를 안았다. 처음으로. 괜찮아, 지혜. 넌 착한 애야. 너도 상처받은 아이였구나.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을 견디셨어요? 3년 동안? 처음부터 알았지.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기다렸어. 박정숙이 지혜의 얼굴을 바라봤다. 기다려? 그냥 기다렸다고? 응.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지혜는 또 울었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이 받아야 할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은 눈물이었다. 어머니, 전 어머니를 너무 신뢰하지 않았어요.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를 신뢰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을, 어머니의 방식을.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혜. 그 밤 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강 바람이 거실 창으로 스며들었다. 박정숙은 코코를 안고 창가에 앉았고 지혜는 그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큰 소통이 있었다. 도윤이는 거실에서 가족을 바라봤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이, 그리고 코코가 그들 사이에서 편하게 있는 모습이. 엄마 고마워. 도윤이가 말했다. 뭘 말하는 거야? 내게 정신을 차리게 해줘서. 그리고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줘서. 박정숙은 도윤이를 바라봤다. 너는 이제부터 뭘 할 거야? 지혜와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 둘 다 변하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우리 사이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로.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게 맞아. 다음 날 아침 박정숙은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썼다. 2024년 4월 가족이 변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지혜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 도윤이는 나를 선택했다. 그리고 코코는 여전히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 박정숙은 펜을 내려놨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은 여전히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한강을 바라보는 박정숙의 눈빛은 달랐다. 코코, 우리 했어. 정말 했어. 박정숙은 코코를 안았다. 코코는 박정숙의 목을 감싸며 짹짹거렸다. 주말 박정숙은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이번 주에는 내가 밥을 차려줄래?
지혜는 놀라서 바라봤다. 제가? 응,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방식 아니라 너의 방식대로. 난 그걸 먹고 싶어.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35년 교사 박정숙이 자신의 며느리를 신뢰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 주 일요일 지혜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다. 그것은 지혜의 어머니가 만들던 음식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요리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박정숙에게 대접했다. 어머니, 이건 제 어머니가 만들던 음식이에요. 박정숙은 한 숟가락을 떠서 먹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이거 맛있네. 그 말에 지혜의 눈빛이 반짝였다. 어머니, 고마워요. 박정숙은 지혜를 바라봤다. 넌 좋은 아내가 될 거야. 그리고 좋은 어머니가 될 거야. 나처럼.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코코는 그들 사이에서 뒹굴고 있었다. 박정숙은 코코를 바라봤다. 코코, 고마워. 넌 정말 할머니를 도와줬어. 코코는 박정숙의 얼굴을 핥았다. 그 밤 박정숙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러 유산 문제를 다시 검토했다. 그리고 기록을 수정했다. 이전의 계획은 취소했다. 대신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남기기로 했다. 도윤이는 좋은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지혜도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박정숙이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코코는?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다. 코코는 나하고 남아있을 거야. 코코는 이미 내 거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가을이 깊어질 때 박정숙은 동창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교육대학 동창들의 모임. 그리고 그녀는 가기로 결정했다. 지혜, 코코 부탁할게. 박정숙이 말했다. 그리고 코코를 지혜에게 건네줬다. 지혜는 코코를 안았다. 코코는 지혜를 잠깐 바라보다가 지혜의 팔에서 편하게 잤다. 어머니,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코코는 제가 잘 봐드릴 테니까. 박정숙은 지혜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지혜. 코코를 부탁해. 어머니가 믿을 수 있도록 잘 돌보겠습니다. 그 말에 박정숙은 코코의 머리를 쓸어냈다. 코코, 엄마가 코코를 맡길 거야. 할머니를 믿으니까. 박정숙은 동창회에 갔다. 10년 만에 보는 옛 친구들이었다. 박정숙, 오래간만이네.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다. 박정숙은 한강이 보이는 카페의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 이제 알았어. 인생이 뭔지. 뭐가? 신뢰. 그리고 존엄성. 그것들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친구는 박정숙의 눈빛을 봤다. 그 눈빛에는 뭔가 깊은 것이 있었다. 35년 교직을 마친 지혜로운 여성의 눈빛. 저녁이 되자 박정숙은 집으로 돌아갔다. 코코는 박정숙이 들어오자마자 짹짹거리며 달려왔다. 그리고 박정숙의 얼굴을 핥았다. 지혜는 박정숙을 맞이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박정숙은 지혜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마워. 코코를 잘 봐줘서.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다. 그것은 진정한 며느리의 미소였다. 밤이 되자 박정숙은 다시 자신의 일기장을 펼쳤다. 2024년 10월 마침내 우리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코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많다. 신뢰,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
처음엔 코코를 통해 싸웠다. 하지만 지금은 코코를 통해 화합하고 있다. 박정숙은 펜을 멈췄다. 그리고 코코를 바라봤다. 코코는 박정숙과 지혜 사이의 쿠션 위에 누워 있었다. 박정숙의 손도 얹혀 있고 지혜의 손도 얹혀 있었다. 코코, 고마워. 정말. 박정숙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도윤이가 거실로 나왔다. 뭐해? 아, 그냥. 우리 가족을 봐. 이제 정말 가족 같은데? 도윤이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코코를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엄마 맞아. 이제 정말 우리 가족 같아. 가을밤 한강 너머로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박정숙의 아파트에서도 따뜻한 빛이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뢰, 사랑, 그리고 화해의 빛이었다.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한강은 여전히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한강을 바라보는 박정숙의 마음은 평온했다. 35년을 가르쳤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큰 수업은 여기서 배웠네. 박정숙의 중얼거림에 코코가 꼬리를 흔들었다. 그것이 모든 것의 답변이었다.